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외교를 단순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을 거꾸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에서 가톨릭 계열의 예수회가 반유대주의를 조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는 시온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해당 선동을 했었던 이 예수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지주의적인 단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들도 프랑스에도 개입해서 아예 혁명까지 일으켜버리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히틀러가 오로지 한 유대인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히틀러는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서 포드 미국 자동차 회장이 나치 독일한테 수상까지 벌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서양의 전문가들이 두 갈래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되었던 막대한 외채가 저는 일본이 전쟁 경제를 밀고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은 막대한 외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은 유대인들을 후구 보고 계획으로 만주 지역에 이동시키려 했었고, 심지어 이를 알았었던 미국 내 유대인 집단들도 미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을 더더욱 가열차게 옥죄였었죠. 자, 그래서 일본이 전쟁 경제를 통해서 그 식민지를 확장해도 끊임없는 전쟁 덕택에 그 아무런 이득 없이 막강한 피해만 입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동안에 바로 소련이 동북아에 개입해서 지금의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쪽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가게 되었죠. 자, 그로 인해서 소련은 그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물론 유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를 알고 있었던 일본과 독일이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이중 외교를 벌어서서 경제력이 강되고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서 일본과 독일의 이중 외교에 미국과 독일이 서서히 악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 그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손을 잡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일본과 독일의 선진국들의 환율 공격을 감행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도 일본과 독일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을 동시에 옥죄하는 그 전략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일극 체제가 시작하게 되었죠. 자, 그 사이에서 그 박정희를 암살했던 김재규 씨에 관련된 미국의 비밀 정보가 전부 다 비공개되는 흑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이 김재규에 관련돼서 이 만남을 왜 은폐하려고 했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는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은 미국이 옥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미국이 박정희를 죽였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본과 독일처럼 소련하고 긴밀히 협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련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꺾기 위해서 저는 박정희를 암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소련 해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핵심적인 주요 혁명에도 미국의 CIA가 다 개입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도 그 전후 체제 일본에서도 그 많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CIA의 전신이었던 이 OSS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이 중국을 통해서 이 일본과 소련의 옥죄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것은 바로 모태동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협력했던 유진호가 그 김영삼과 김대중을 양성하게 이루어냈죠.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깊숙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만 봐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어쩌면 그 유진호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권역의 안기부장이 김영삼 세력한테 그 군 기밀 자료를 넘기면서 하나웰 해체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하나웰 수청했던
집단들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김원호 정부도 핵을 생산하는 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고 시도했었고,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었던 핵 생산 시설, 즉 방사선 동위원선을 계속 이어받아서 거의 완공하게 됐죠. 자, 이 핵 시설이 본격적으로 완공되었던 97년도 말에 미국이 한국한테 경제 공격을 감행해서 한국 경제를 박살나게 됩니다. 심지어 언론 공격까지 나설 정도였죠.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을 했었던 정보기관을 아예 다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예, 저는 그 한반도와 일본의 핵무장 시도를 억제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상대 견제를 통한 핵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중국이 통일 전선을 통해서 유럽이 중국을 담보로 자신들의 시장 경제를 확장하고 미국을 옥죄는 전략을 취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중국의 통일 전선 전략이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은 무너뜨리는 횡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점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중국에 협력하는 매국노 행위를 벌이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부가치 대규모 산업들도 다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유출 건수도 굉장히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신의 일자리를 약탈하는 중국하고 그 협력을 벌이는 아주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중국의 산업 스파이에도 그 일본에 많이 개입을 했었죠. 특히 아베 신조 때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저는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 아베 신조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문사를 당하고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고 그리고 후진타오가 서로 협력했다가 아주 사이좋게 몰락하는 이런 비극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위험하게도 강대국의 영리를 심하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이제 7개를 묘사할 수 있고, 저는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러한 그 이중 외교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군사 개입을 시도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 말콤 X가 흑인 해방 운동을 했었어도 마틴 루터 킹에 비해서 유명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서양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슬람 종교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서양의 기득권에 잘 포섭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콤 X가 암살 당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마틴 루터 킹이 선고했던 이유는 바로 서양의 기득권에 많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적으로 약점이 잡힌 것도 상당히 많았었죠.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는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매스미디어 통해서 부각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좋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세상을 통치하는 집단들이 하수인을 내세울 때는 그 하수인들이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하고 자신하고 가깝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야만 그래야 안정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해당 프로젝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